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리부리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롯데 자이언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후반기 일정에 돌입한 롯데 남은 시즌 전망을 해보겠는데요. 롯데는 전반기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3위에 포진했고요. 꾸준히 경쟁력 있는 승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봄대의 오명을 싣고 올해는 2017년 이후 8년 만에 가을 야구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롯데 내부에 재미있는 선수단 이야기는 어떤 게 있는지 스포츠월드 롯데 담당 기자죠. 이혜진 기자 전화 연결해서 속속들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팬분들 기분 좋게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혜진 기자의 꼼꼼한 취재기 들어보시죠. 이혜진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혜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혜진 기자 오늘 야구가 없는 월요일인데 어떤 일정을 좀 보내셨나요? 오늘 저희 약간 오전 근무. 그렇죠. 랑 제가 좀 와이드 인터뷰 좀 작성하는 게 있어서 좀 네. 바쁘게 지냈습니다. 내일 대구 출장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늦게까지 제가 괴롭혀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질문 들어갈게요. 자, 롯데 자이언츠의 후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일단 후반기 첫 4연전에서는 한 경기는 비로 취소됐고 1승 2패로 다소 아쉬운 모습으로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결과 자체도 1승 2패지만 사실은 뭐 일요일 경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팽팽했던지라 네. 좀 롯데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후반기를 또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10개 구단 모두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수의 전문가들이 롯데의 후반기에 이제 후한 점수를 주지 않는 전문가들이 좀 많아요. 일단 후반기가 시작했으니까 먼저 이혜진 기자의 후반기 롯데 전망부터 한번 들어보죠. 사실 전반기 때도 그렇게 후한 점수를 주신 분들이 많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약간 좀 반신반의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제 생각에는 좀 객관적인 전력에서 네. 이 상위팀에 있는 팀보다 얼마나 좀 우위에 있느냐, 이 부분을 묻는다면은 좀 확실하게 또 우위에 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제 저는 담당 기자로서 언제나 좀 긍정회로, 행복회로를 좀 돌리고 싶은데, 네. 일단은 전반기 내내 롯데는 정말 부상 악재가, 그것도 이제 주축 선수들 위주로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어쨌든 잘 버텼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그 팀 뎁스가 좀 두터워지는 계기가 됐거든요. 예. 이제는 이제 이점을 누릴 때가 돼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령 이제 타선에서는 손호영 선수, 고승민 선수 이렇게 돌아올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구승민 선수 등 이제 약간 부상 부진으로 좀 자리를 비웠던 선수들이 이제 돌아온다면 좀 한층 좀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롯데 이야기하면 이 불펜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일단 선발진이 외국인 원투펀치는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토종 에이스 박세용 선수가 좀 부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불펜 부담이 가중된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의문의 시선도 좀 많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개막 전부터 이 불펜 얘기가 사실 끊이질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뚜껑을 열어봤을 때 저는 단순히 뭐 불펜이 문제다라기보다는 이 필승조와 좀 추격조의 격차가 좀 큰 것이 아니냐. 아하. 물론 다른 팀들도 어느 정도의 이제 그렇죠. 격차는 있겠지만 예. 이 격차가 좁을수록 네, 이제 좀 강팀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좀 필승조의 비중이 좀 가중되고 있는 것은 좀 사실입니다. 뭐 몇몇 기사에서도 이제 계속 보이는데, 뭐 우리가 피타고리안 승률이라고 하죠. 네네. 이걸 따지면 사실 롯데가 현재 순위보다 낮게 책정이 되거든요. 예. 그 이유를 들여다봐도 이게 득점보다 실점은 좀 큽니다. 이걸 네. 다시 얘기를 하자면 잡아야 할 경기들에서는 이제 필승조를 대거 투입해서 꼭 잡아야 되고, 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조금 대량 실점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피치 못하게 또 연투를 하게 되는 또 경우도 많아지고요. 근데 또 이제 아시다시피 문제는 경기를 치르다 보면은 필승조를 투입했지만 그 경기를 잡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은 종종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좀 데미지가 좀 클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요. 사실 저는 이 불펜 쪽 상황을 조금 더 이제 좀 전체적인 어떤 수프로 좀 보자면은 예. 사실 좀 선발진의 역할이 이럴 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지금 뭐 감보아 선수, 이민석 선수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있고, 네. 네, 물음표가 좀 많아요. 일단 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토종 에이스 이 박세영 선수가 좀 부진하다는 거 굉장히 좀 뼈아픈 대목이고 또 이제 웨인 투수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이 데이비슨 선수도 사실은 그렇게 다른 팀들에 비해서 엄청 두드러지지는 않거든요. 예. 정말 중요한 거는 긴 이닝을 끌어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불펜의 부담을 좀 크게 만드는 어떤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지금 롯데 필승조 결코 약하지 않다 강조드리고 싶은 게 네. 7회까지 앞선 경기 승률이 9할 오픈 1, 2 하나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42승 1무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방송을 준비하면서 예, 사실 42승 이기고 있으면 그 팀을 무너뜨릴 수가 없고요. 네, 그렇죠. 지금 롯데 같은 경우에는 최준용, 그다음에 김원중, 그다음에 또 누구죠? 정철원 선수. 예, 이런 여기에 선수들이 이제 홍민기 선수가 또 새롭게 그러니까.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펜 얘기 나왔으니까 이 윤성빈 선수의 쓰임새 이거 뭐 불펜에서 일단 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선발로 한번 이제 기용을 해봤는데 사실 이 선수가 좀 약간 오랜 기간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 좀 마음도 많이 좀 안 좋았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네. 사실 선발로 내세웠던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편하게 등판을 하라는 의미였는데 오히려 그게 이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좀 제 생각에는 뭐 앞으로도 그렇지만 포인트 잡아가지고 한 타자 뭐 많게는 1이닝 이렇게 좀 짧고 굵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아직까지도 제구에 대한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굉장히 타이트한 경기에서는 좀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좀 노련함이 필요한데 1군 경험이 아직까지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좀 채워 나가야 될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속구가 맞아요. 160 가까이 나오는데 이거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맞아요. 강속구는 진짜 타자 입장에서 알고도 못 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네, 요렇게 짧게 하면서 또 이 윤성빈 선수에게 필요한 거는 저는 성공 경험을 좀 쌓아가는 게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엄청 부담을 주기보다는 조금씩 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혜진 기자가 얘기했지만 윤성빈 선수가 우리 리그에서 20개 이상 공을 던진 투수들 가운데 직구가 제가 알기로는 톱5 안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그쵸. 정도로 이 직구, 그러니까 야구인들이 쓰는 표현이 직구 담화 하나는 그죠. 예, 정말 좋은 투수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후반기에는 좀 반전의 모습을 좀 보여주길 기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불펜 얘기를 좀 많이 했잖아요. 이제 타선 얘기를 네네. 좀 들어가 보면 올해 롯데 공격력 지금 팀 타율이 1위더라고요. 그쵸. 사실 롯데가 예전에 이 롯데를 보면 사실 공격이 잘 됐을 때 롯데는 항상 좋은 성적을 냈었는데 올해 공격 지표 좋습니다. 롯데 확실히 공격력 좀 많이 달라졌죠? 그쵸. 일단 롯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화끈한 공격력을 팀 컬러로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타격이 커줘야 어느 정도 좀 계산이 또 쓸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팀의 경우 뭐 예를 들면 하나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 어떤 그런 흐름을 보면은 마운드가 꽉 잡아주고 여기에 이제 타선이 이제 조금 점수를 내주면 이길 수 있는 그런 경기였다면 롯데는 완전히 반대로 마운드에서 점수를 주지만 그게 어느 정도만 버텨주기만 하면은 내가 그거보다 더 많은 점수를 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기는 공식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롯데 공격력 자체가 엄청 뭐
크게 뭐 수직 향상했다 저는 이렇게는 보지 않는 게 작년에도 롯데는 팀 타율이 2위 팀이었습니다. 아하, 예. 다만 이제 마운드 쪽 불안감이 좀 크다 보니까 이게 좀 돋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올해 롯데의 공격력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네. 계속해서 새 얼굴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러게요. 이 부분이 정말 크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어떤 끈끈함이 생겼거든요. 예, 예를 예, 들면 예. 네, 뭐 경기 초반에 개량 실점을 내준다고 하더라도 예경 같으면은 이 경기는 그냥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놓아버리는. 일단 좀 네,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끝까지 물고 늘어뜨리는 약간 이제 팀 내에서도 놀랄 정도로 그런 어떤 끈끈함이 생겼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초반에 점수 줘도 일단 한번 우리 한번 끝까지 한번 붙어보자 이런 마음이 좀 보인다는 거. 이게 조금 롯데 달라진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롯데 공격 얘기 나오면 좋은 모습은 분명히 맞는데 이 얘기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병살타가 리그 1위죠, 지금. 여기에 맞습니다. 팀 홈런은 또 가장 적어요. 사실 팀 홈런 같은 경우에는 이 49장을 좀 조정했잖아요. 경기 시즌 전에. 그래서 네네, 이 맞습니다. 홈런 개수는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늘어난 병살타, 적은 홈런 개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사실은 이 부분은 사실 롯데가 계속해서 고민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팀 구성을 봤을 때 딱 이 선수 홈런 타자다 할 만한 선수가 사실 눈에 띄지 않아요. 일단 외인 타자 같은 경우에도 레이에스 선수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이 컨택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네. 장타줄은 좀 다른 팀이 좀 약한 맞아요.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수치로도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지금 팀 홈런이 48개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이 100개를 쳤으니까 그렇죠. 절반도 채되지 못 않는 쳤죠.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디아즈 선수 같은 경우는 혼자 지금 30개를 넘겼는데 맞아요. 네. 근데 롯데에서는 지금 두 자릿수 홈런을 때리는 선수가 딱 레이에스 선수가 딱 한 명. 하나죠. 예. 네, 그것도 굉장히 좀 차이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타력에서는 모르겠어요. 좀 중장거리 유형의 타자들은 꽤 보이는데 네. 확실한 좀 파워툴을 가진 선수는 좀 비교적으로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저는 나승엽 선수의 부진이 그러게요. 이 예. 부분하고 굉장히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승엽 선수가 지금 몇 개였더라? 7개 정도 쳤었나요? 네네네네. 네, 근데 이제 이 선수가 4월 한 달간만 홈런 5개를 몰아쳤던 자원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때만 하더라도 이거다. 우리가 기대했던 나승엽 선수가 드디어 그 모습을 포텐 보여주는구나 터졌다. 했는데 예. 네, 이거다. 진짜 롯데에 필요한 장타다. 이랬는데 지금 5월 이후로는 좀 부진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혈로를 좀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병살에 대해서는 네, 병살타 같은 경우는 네, 뭐 사실 되게 긍정적으로 또 생각을 하자면 그만큼 많이 주자가 있었다. 맞네요. 라고 하면 안 되겠죠? 틀린 말 아니에요. 예, 틀린 말 아니에요. 아니 근데 사실은 굉장히 이것도 고민 지점이죠. 왜냐하면 경기 흐름을 지금 계속해서 끊는 요소고, 끊어버리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후반기 첫 시리즈였던 이 LG전 특히 18일 경기에서 4차례 병살타가 나왔거든요. 4번 나왔죠. 예. 네, 근데 사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야구의 오래된 격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병살타 3개 이상이면 이기기 어렵다. 진다. 맞아요. 네, 그만큼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데 이게 이제 김태형 감독도 이제 고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 지점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롯데를 보면 이제 타자들 중에서 좀 젊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네. 이 선수들이 이 디테일하게 경기 흐름을 읽는 데 있어서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간 주자도 그렇고 타자도 그렇고 이 상황에 맞는 우리 플레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항상 강조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열심히 그저 열심히만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뭐 레이에스 선수처럼 약간 이제 스타일 자체가 눌러때리는 경우도 좀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레이에스 선수가 사실은 지금 거의 안타 1, 2를 항상 다투는 그런 선수인데 병살타가 올해 가장 많은 선수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조금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말씀 뒤에서 해주겠다고 했는 한태양 선수, 이민석 선수, 이 젊은 선수들의 성장세는 진짜 올해 롯데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을 좀 기대하게 하는 포인트다. 롯데 팬들도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 젊은 선수들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롯데에서 좀 최근 몇 년간은 좀 보기 어려웠던 좀 화수분 야구가 좀 보이는 거 아니냐. 맞아요.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앞서서 얘기한 거에 좀 반복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시즌 내내 부상이 정말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와, 이 선수 이제 터지려고 하는데 부상으로 자리 비우는구나. 와, 이 선수 안타깝다.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로 귀신같이 또 새 얼굴이 나타나고 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옆에서 담당 기자로서 볼 때 이 김태형 롯데 감독이 굉장히 좀 능력치 위주로 좀 기용을 하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물론 완전한 주전급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요소에 좀 선수들을 좀 다채롭게 좀 활용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했던 마운드 쪽에서는 이민석 선수, 홍민기 선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개막 전에 굉장히 좀 크게 구상의 그 비중을 크지 않았던 선수들이 확 치고 올라왔고, 그다음에 이 선수들이 그렇게 치고 올라올 수 있었던 데에는 분명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이게 어떤 다른 선수의 부상 때문이든 아니면 그쵸. 그냥 이 선수가 2군에서 두각을 드러냈기 때문이든 어쨌든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장두송 선수, 이호준 선수, 김도영 선수, 한태양 선수 올해 이렇게 두각을 나타낸 선수들 정말 많아요. 그러면서 이 선수들도 내가 이제 1군에서 뛸 수 있구나라는 어떤 또 생각을 하게끔 했던 것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좀 강단 있게 하는 어린 선수들이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호준 선수도 그렇고 되게 야무지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얼마 전에 한태양 선수도 만나보기도 했는데 본인들은 이제 좀 긴장을 안 하진 않는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선수들이 너무 이렇게 주눅 들어있고 하기보다는 좀 과감하게 플레이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줌으로써 감독에게도 어필을 하고 팬들에게도 좀 어떤 자기의 이름을, 존재감을 어필하고 있는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혜진 기자가 최근 기사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롯데는 좋겠다. 전주는 캡틴이 있어서 SW 포커스로. 맞죠? 네, 비하인드. 비하인드로. 예. 그 기사를 보고 참 이혜진 기자가 롯데에 참 애정이 많구나. 그리고 우리 주장 준우 캡틴에 대한 참 그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내용 좀 소개시켜 주시죠. 전준우 리더가 어떻게 팀을 잘 이끌고 있는지 한 번 더 이 팬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기자 초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미담을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렇게 가르쳤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항상 이제 어디 미담 없나, 우리 착한 일 하고 있는 선수들 없나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좀 제가 여기 두리번 하는 스타일인데 사실은 제가 이번에 기사를 썼지만 이 전준우 선수에 대한 미담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선수 특징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츤데레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그쵸? 별거 아니다. 맨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이 기사를 쓰게 된 계기는 운영 스태프라고 해야 될까요? 트레이너나 이런 파트에 운동화를 싹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사실 본인 말로는 별거 아니다. 그냥 사실 어떤 그분들도 뒤에서 묵묵히 맨날 고생을 하는데 스포트라이트는 선수들만 받는 것 같아서 좀 챙겨주고 싶었다 그러면서 또 약간 좀 상남자 스타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운동화로 그냥 마음을 전한 거지. 그래서 괜스레 운동화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다. 내 스타일로 그냥 다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주장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굉장히 바쁘잖아요. 맞아요. 어디 나서서 얘기할 때도 많고 그다음에 또 솔선수범해서 또 해야 될 것도 많고 또 팀 분위기가 조금 흔들린다 싶을 땐 또 이렇게 나가서 얘기도 한마디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진짜 잘 챙겨요. 근데 이번에는 운영 스태프를 했지만 그 전에는 꼬박꼬박
이 퓨처스에서도 항상 뭐 준우 형이 쏜다 이러면서 커피차도 보내고. 맞아. 예. 네, 그리고 얘기 들어보면은 뭐 그냥 코팅 스태프는 물론이고 약간 이제 프런트 직원들에게도 무슨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개개인의. 네. 네, 그런 거 꼭 잊지 않고 챙겨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원래 그런 거 좀 부끄러워하시는 스타일인데 제가 안 된다. 이거 내가 들은 이상 써야 된다. 이렇게 좀, 네, 해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고, 네. 사실 또 이 선수의 좀 리더십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사실 이제 저는 롯데가 올해 좀 좋은 성적을 내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베테랑들이 딱 중심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전준우, 김민성, 이렇게 정훈, 이렇게 네, 이제 야수진 쪽에서는 이런 선수들이 중심을 잡아주는데 이 각자 역할이 다 달라요. 네. 들어보니까. 근데 전준우 선수, 이 전캡의 어떤 롤은 뭐냐면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솔선수범. 예. 네, 훈련을 많이 해야 돼. 라고 하면은 이거를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날 가장 먼저 경기장에 나와가지고 땀을 흘리고 방망이를 돌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장난처럼 이제 뭐 단장님도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요즘 NG들은 주변 신경 안 쓸 거다. 네. 그렇게 하지만 이제 전준우 주장은 아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보여주면 언젠가는 저 형도 하는데 네. 나는 당연히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계속 말로 하면 오히려 잔소리가 되니까 내가 먼저 보여주고 내가 먼저 결과물을 보여주면 분명히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문화가 좀 보여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성 선수, 정훈 선수의 리더십도 짧게 설명해 주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김민성 선수가 약간 아빠 역할이에요. 그리고 정훈 선수가 엄마 같은, 약간 삼촌 같은 그런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투수 쪽에서는 약간 김원중 선수가 아빠고, 구승민 선수가 그냥 엄마 같은 이런 거였다면은, 네, 어떻게 약간 뭐 좀 확실하게 얘기할 거 있으면 또 김민성 선수가 얘기하고, 대신에 조금 시무룩한 선수가 있으면 또 정훈 선수가 괜히 가가지고 장난도 좀 쳐보고, 괜히 막, 형 모르나? 막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좀 주변을 이렇게 좀 원활하게, 딱 세 선수가 딱 자기 롤대로 이렇게 좀 버텨주고 있지 않나라는, 네, 그런 생각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질문을 위해서 이렇게 빌드업을 했습니다. 어떤 건가요? 이혜진 기자의 롯데 최종 성적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국 시리즈 오른다. 저랑 사석에서 얘기할 때 이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한번 이게 들어봅시다. 진짜로 롯데는 어떤 분이 그랬거든요. 네. 약간 뭐라고 할까, 다크호스 느낌이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문가분과 얘기를 좀 나눈 기억이 있는데 솔직히 객관적인 전력에서 지금 완전 상위팀에 비해서 확실히 뭐 우위에 있는 지점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이제 확실한 팀 컬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요게 또 신의 한 수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만약에 이 롯데가 가을 야구에 일단 간다고 치면은 이제 김태형 감독 아래서 이 명장 그리고 과거 왕조를 이끌었던 이 감독 아래서 어떤 성적을 낼지는 이 부분이 사실은 기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순위로 가을 야구를 가겠다. 이거는 진짜 예측이 불가능한데 일단 가을 야구에 가면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지 않을까. 이 부분은 제가 좀 기대해 보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혜진 기자랑 제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둘이 합을 맞춰보는데요. 사실 머니볼 뭐라고 해야죠? 창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유니브 개국공신. 그렇죠. 이혜진 기자고. 네, 개국공신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혜진 기자가 정말 지금 우리 얘기하는데 거의 한 30분 가까이 지났어. 30분 가까이 다 됐거든요. 정말 이렇게 디테일하게 주는 모습을 보면 정말 롯데에 대해서 애정을 진짜 많이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맞죠?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조만간에 우리 라이브 해요, 이제. 불러만 주시면요. 언제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가장 편한 후배고, 그러니까. 자, 내일 출장길, 먼 길 가는데, 이 선배라는 자식이, 너무 늦게까지 이렇게, 잡아놓은 것 같아 미안하고요. 제가 조그마한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 오늘. 아이고.
네. 예지인 기자, 저는 네. 전화 연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늦은 밤 이혜진 기자의 청명하고 밝은 분위기가 롯데 팬들에게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소영이었고요.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강원도로 휴가를 좀 다녀올 예정인데요. 주말에 다시 따끈한 영상 들고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